안녕하세요. 금천고 김예림입니다. 저희는 이번 세바창 프로젝트에서 생태 연못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방치된 채 물이 나오지 않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물을 채워 물고기를 키워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이 고이지 않은 틈이 너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학교에 방수 처리를 요청하자니 돈은 너무 많이 들고 저희가 직접 하자니 너무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연못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수영장 풀장이었습니다. 생태 연못을 조성할 장소가 해결되고 나니 다음 문제는 연못에 무엇을 넣어줄까 였습니다. 자갈이랑 모래도 깔아줘야 하고 물고기들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수초도 넣어주어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을 다 넣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생태연못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생태연못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고인물이니 녹조가 끼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수질정화 식물 또한 넣어주었습니다. 먼저 물을 받아 이틀 동안 염소를 빼주었고 돌을 깔아주었습니다. 또한 녹조 현상 해결에 좋은 수질 정화에 좋다는 불의옥점도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금붕어도 이마트에서 사다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졸업하고도 잘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 자라서 팔뚝만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말들이 오가면서 우리의 기대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물고기에 밥도 주고 또 부유물들이 가라앉으면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점점 예쁜 연못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저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녹조 현상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물이 점점 초록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희의 프로젝트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조 라떼를 만드는 거냐 라면서 말이죠.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약 7,000리터에 달하는 물을 정화하기엔 수질 정화 식물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불의옥점은 7촉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 당시에는 7월 말인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었죠. 따라서 저희는 수질 정화에 효과가 좋다는 불의옥점과 추가로 물 배출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수질 정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불의옥점을 넣은 수조와 불의옥점을 넣지 않은 수조를 비교하는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수치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날이 수치가 줄어들어서 불의옥점을 넣은 수조의 수질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뿌리가 질산염 제거를 하는 수질 정화에 좋다고 해서 연못에 뿌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이 되면서 어느 날 물이 확연히 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면서 녹조의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온도가 해결된 것이었죠. 또한 수질 정화 식물의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녹조 현상 해결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이 맑아지면서 보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넣어준 것은 분명히 큰 금붕어 11마리였는데 이 작은 물고기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금붕어가 새끼를 낳은 것이죠.
그렇게 새끼도 낳고 저희 물고기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점심을 먹고 물고기들도 밥을 주려고 연못을 봤는데 우리 금붕어 중 한 마리가 비이상적으로 뚱뚱하고 비늘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만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어서 검색을 해보니 솔방울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 질병이었기 때문에 우선 병에 걸린 개체를 격리하고 환수도 진행했습니다. 병을 해결해주기 위해 약욕도 해주었고요. 다시 도로 날씬해져서 건강하게 살라고 빼빼로에서 이름을 따와 제가 빼로라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우리 금붕어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금붕어였죠.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결국 빼로는 치료한 지 2주 만에 용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우리에게는 파주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물고기들이 저희 연못에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라지만 파주의 겨울은 너무나도 추운 관계로 우리 물고기들의 집을 잠시 교내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는 춘 3월에 다시 햇볕이 따스하게 드는 저희의 연못으로 옮겨 저희의 남은 학창 시절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놀러 오신다면 저희의 물고기에게도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도록 책임지고 기르고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생태연못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한 금천고등학교 김예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